이렇게 쭉 요새 거리유세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보수를 이제 층들 중에서 보니까 네. 왜 이렇게 표를 찢어놓냐 보수표를 그러니까 안 나오시면 보수가 이렇게 결집이 될 텐데 보수표 찍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는 국힘당을 보수라고 보지 않아요. 네. 국힘당은 보수의 보수성을 이미 상실한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나로서는 진성보수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모티베이션 하느냐는 것이 관건일 뿐이지, 나는 국힘당이 나의 경쟁자, 어떤 정치 현실 구도에서는 경쟁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극복할 대상이지 무슨 뭐 경쟁자라거나 또는 통합의 대상이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국힘당 가지고는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힘당은 부패에 찌들어 있는 자들이고 박형준이 대표적입니다. 그 부패에 찌든 자들이어서 이번 선거 끝나고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딱 들고 한 두세 명만 족쳐버리면 바로 풀처럼 엎드릴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되게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싫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 몰려서 기대치를 끌고 있는데, 선거 끝나고 한 2개월 안에 조용하게 엎드릴 거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왜 국힘당하고 단일화를 안 하느냐, 또는 왜 분열이 되느냐, 이런 얘기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국힘당하고 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되나? 그 국힘당하고 어떻게 되면 분열을 할 수 있나? 분열이 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습니다. 저는 국힘당을 최근 들어서 보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국힘당이 보수입니까, 여러분? 국힘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국힘당이 자기 입으로 이제 국힘당은 중도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박형준 후보는 중도였던 적도 없고 좌익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여러분이 소위 우리나라 586 운동권 계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형준은 그 586 운동권 중에서도 NL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계통의 출신 아이입니다.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자가 586 운동권에서 점점 배제되다가 지금은 보수 진영에 와서 몸을 갈아타고 보수 진영에 와서 뻐꾸기 둥지처럼 알까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당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힘당은 지난 몇 번의 선거 동안에 점점 뻐꾸기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 기회주의 정당입니다. 국힘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국힘당은 이미 보수의 보수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부패만 남아있는 그런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국힘당이 보수라고요? 터무니없습니다. 국힘당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세훈도 그렇고 박영준도 그렇고, 오세훈은 용서할 만합니다만은 박형준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형준은 단 한 번도 자유주의자였던 적도 없고 보수였던 적도 없습니다. 박형준의 논문이 마르크스 계급 이론이고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 박형준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형준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박형준은 작년 4.15 총선부터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있었습니다만은, 박형준은 그 선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LCT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느라고 서울 부산을 아마 바쁘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4.15 총선에서 보수가 괴멸되고 문재인 정권의 180석의 국회를 헌납할 때 박형준이가 바로 문재인에게 180석을 헌납한 그 장본인이 바로 박형준인 겁니다. 그 폐색이 짙어지자 드디어는 이제는 정치에서 도망가자, 그리고 내려와서 LCT를 자기 부부 앞으로 돌려놓는 그 어마어마한 엉터리 같은 짓을 한 자가 박형준입니다. 박형준이는 보수도 아니고 박형준이는 정치적 직업 정치가로서 자기에게 충실했던 자도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기회주의 분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보수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산 유권자가 길러낸 사람들이 누구인가? 부산 유권자들이 길러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김무성, 김영호, 박형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길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산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책임 없습니까? 유권자들은 책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김무성이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등에다가 칼을 꽂은 그 장본인이 김무성 아닙니까? 부산 사람들은 김무성 길러낸 데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김무성 길러내고 그 엉터리 같은 쓰레기 공천을 한 김영호를 길러내고 이제 와서 또 박형준을 키울 겁니까? 부산 사람들은 도대체가 양심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김무성 길러내고 지금 김형호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쓰레기 같은 공천해놓고 롯데그룹에 지금 저 롯데 아닙니까? 저기가 부산에 문제 있는 건물은 모조리 롯데가입니다. 그 문제 있는 건물 모조리 롯데 겁니다. LCT에도 롯데가 있습니다. 근데 김형호 지금 뭐 하고 있나? 롯데그룹 문화재단 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공천을 한 대가로 그 쓰레기 공천의 대가로 김영호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김영호는 그 문제만은 롯데의 문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산 정치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모르십니까? 아직도 박형준이 국힘당이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국힘당이다 우르르 몰려가서 또 그런 엉터리 위선자를 후보랍시고 보수 아닙니다. 그자는 보수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자는 보수를 부끄러워하고 대한민국이 전쟁을 통해서 성립된 것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국힘당이 통과시킨 민주당에 협조해서 통과시켜준 법이 바로 4.3 특별법입니다. 4.3 특별법이 뭐냐? 4.3 반란을 국가의 폭력으로 뒤집어 놓은 쿠데타적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바로 국힘당이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것이 4.3 특별법입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보수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수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론가입니다만은 저는 보수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뭣도 모르고 사회주의를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이를 먹고 인생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인간은 자기 내면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양심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도덕적 존재가 되는가? 사회 탓, 남 탓, 국가 탓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 내면으로부터 생각하는 그런 성숙된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보수가 되는 겁니다. 보수가 자랑스러운 이름이지 보수가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보수야말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자들이 비로소 도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 철학인 겁니다. 보수가 부끄럽냐고요? 왜 보수가 부끄럽습니까? 근데 지금 국힘당 쟤들은 보수를 부끄러워합니다. 보수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치한 얘기입니다만 진짜 보수 이런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참 보수라는 말 앞에 진짜 보수 이런 말을 붙이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나 진실을 얘기하는 데는 유치한 것도 한 방법이 되죠. 저는 문재인이 4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묵사발란 조폭국가 정치 똘마니들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끼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보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 경남지사가 지금 누구입니까? 선거 범죄자 아닙니까? 경남지사 김경수 범죄자죠. 맞죠? 울산시장 송철호 범죄자죠. 맞죠? 범죄자 아닙니까? 울산시장 송철호. 여러분 부산시장도 또 범죄자를 뽑을 겁니까? 여러분 부산시장도 또 범죄자를 뽑을 겁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부산시민 여러분 울산시장 범죄자고 경남지사 범죄자고 부산시장도 또 범죄자를 뽑을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형준이 뽑으면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걔들이 싸우는 애들입니까? 걔들은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옛날에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제정신 없는 남편이 조강지쳐 버리고
어디 술집에 가서 기생들에다가 안방에 모셔놓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바로 그 꼴 아닙니까? 지금 국힘당에 대한민국 보수가 국힘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가 국힘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누가 절대로 그럽니다. 국힘당에 들어가서 출마하지 그래. 받아줘야 들어가죠. 그런 놈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힘당은 그런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조강기처 몰아내고 술집 기생을 안방에 앉혀놓은 뻐꾸기 동지 같은 그런 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힘당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국힘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힘당이지. 국힘당이 무슨 정상적인 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힘당은 그동안에 몇 번의 선거 절차를 거치면서 완전히 그 뻐꾸기들이 들어차고 기생들이 들어차 있는 그런 정당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자들의 명단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룸사롱에서 접대나 하던 아이 지금 국힘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저 애비가 부패해서 부패가 기자에게 들키자 3천만 원 현찰을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던 집의 아들. 예, 좋습니다. 국힘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린벨트 사놓고 그린벨트 풀리기를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에 가서 로비하고 있는 자, 예, 국힘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국힘당은 이따위 쓰레기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애들을 뽑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야 당연히 박형준이 뽑아서 은혜를 갚아야죠. 예? 룸사롱에서 술도 사는데 부산은 부패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힘당을 뽑아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부산의 검사들 중에 지금 오늘 아침에 무슨 여러가지 국제신문에서 이런저런 박형준의 옛날 여자 문제 이런 걸 썼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여자 문제는 쓰레기 같은 얘기라서 아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16년도에 12월달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LCT가 문제가 되느냐? LCT는 이용복이 사업을 할 때마다 문들이 스르르 열립니다. 공짜로 되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60층 건물을 짓게 돼 있는 것을 400층으로 뽑아 올리는데 어떻게 돈이 안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10층부터 20층까지 LCT 3호 라인의 열채가 뇌물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뇌물로 줬다. 근데 그 열채 중에 2채가 이번에 박형준 일가의 소유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정상적인 가족 간의 거래라고요? 무슨 가족 사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박형준이가? 아니, 박형준을 찍겠다는 부산 시민들이 제정신입니까? 박형준이 제정신 아닌 게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자를 뽑겠다는 겁니까? 그 LCT가 어떻게 되었느냐? 2016년에 그 정치적으로 소란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LCT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달라. 그게 11월 16일이었습니다. 11월 17일 날 우리의 그 위대한 김무성이가 뭐라고 했나? 박근혜 대통령은 LCT 수사를 지시할 게 아니라 먼저 탄핵부터 받아라. 박근혜는 먼저 탄핵부터 받아라. 그렇게 해서 탄핵된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LCT 비리는 그날로 수면하러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가면 제가 참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해운대 가면 소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룸사롱이 있다고 합니다. 해운대 가면 소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룸사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룸사롱 같은 데는 손을 끊은 지가 한 3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음이라는 룸사롱에서 부산의 검사라고 하는 인간 중에 접대를 안 받아본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그 부패된
고담 시티 아닙니까? 그 정점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은 모조리 마누라가 갤러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부패된 정치가들은 대부분이 그 마누라는 갤러리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박형준의 아내는 갤러리를 합니까? 지금은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한번 구경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술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미술품 거리에 대해서 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면 가운데 떡하니 달 항아리라는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쓴웃음을 웃었습니다. 달 항아리라는 작품이 뭐냐? 그거 주로 뇌물 주고받을 때 쓰는 거거든요. 예? 그 화랑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그 화랑에서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 그 달 항아리라는 게 뇌물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상한 인간들은 그 부인들이 모조리 갤러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형준은 보수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